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산업 현장에 있어서 지금 우선은 노동력 부족이 생길 거고요. 그다음 시장의 축소가 생길 겁니다. 거기에 맞서서 그러니까 시장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그리고 효율성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산업구조 정도 해고, 지금 독일이 아까 인구 전략 얘기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그래요. 인구 변화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갖는 인력난이라든가 이런 인사 문제를 지원해주기 위한 어떤 모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인식에 대해서 기업이나 우리들도 뭐 그런 개개인들도 문제를 인식하고서 어떻게 준비를 하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 기자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말로 이 교육을 나가거나 공무원 교육이랑 대중교육을 나가면은 달라진 게 한 3, 4년 전만 해도요. 인구 문제 뭐 심각하네. 뭐 우리나라 큰일 났네. 뭐 나라 일 걱정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요. 오래 앉아 있고요. 말을 안 뜨고 질문이 뭐가 바뀌었어요. 질문이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됐어요.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자꾸 이렇게 저출산 되면 힘들어져, 고령화되면 힘들어져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뭐 퉁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구체적으로 그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구 문제가 고령화가 심각해지면 질수록 사회의 격차와 불평등이 더 커지고 그 사회적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고, 특히 이런 갈등은 세대를 따라서, 지역을 따라서, 계층을 따라서 많이 생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구 정책이 좀 종합적 사회 정책의 성격을 가지면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령화는 어느 순간에 확 터지는 인구 절벽이라는 말 때문에 언젠가 무엇이 확 터질 거라 생각하는데 지방대 문제를 보듯이 아니면 지금 뭐 아르바이트생 문제를 보듯이 우리 주변에 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정방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각 개개인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는 것. 그래서 인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구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뭐 정부가 지원이 부족해서 아이가 안 낳는다 이런 식의 단순화되는 논리는 이제 좀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라면 회사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그 해가 처음으로 라면 시장이 역성장했을 때였어요. 네. 라면의 그 생산 자체가 좀 줄었어요. 2019년인데. 자기들이 아무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봐도 라면은 옛날처럼 성장이 어렵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순한면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장이 좀 그쪽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약간 그냥 재미적인 얘기를 들을 수가 있긴 한데,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금리가 구조적으로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만 점점 더 많아지면 소비가 부진해지면서 저축이 늘어나고, 그러면 저축에 매겨주는 값 자체가 떨어지니까 이자가 점점 이렇게 저금리가 고착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노인들은 평생 내가 노후가 길 테니까라고 저축을 하는데 결국 그 저축에 매겨지는 값은 적고 결국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그 저축에 매겨지는 값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저축률이 떨어져요. 돈을 벌지 못하고 노인분들은 그나마 적응을 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응한 돈을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저축률이 점점 낮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고령화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는 출산율 그 저축률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고령화 진행이 되면 진행될수록 이거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로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요.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디플레이션이 올 것인가. 그리고 반대로 서구에서는 고령화 진행이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주장을 해요. 특히 이제 노동력 부족 때문에 노동시장 임금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자산 격차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불평등이 완화될 것이다라고 주장이 있어요.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 같아요. 저성장이 되지만은 물가는 오른. 특히 노인분들이 소비는 덜 하시는 건 맞지만 그 더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생산을 안 하는다고 소비만 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소리는 생산이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생기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도 정부 정책에서 친인플레이션 정책을 하게 될 거로 서구의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정 격차가 커지고 부채가 커지면은 친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이걸 해결을 하려고 더 수월하게 해결이 되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앞으로 활력이 잃고 시장이 줄어드는 시작이 될 거예요. 중국이 지금 인구 감소하고 있죠. 네. 중국이 인구 감소와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임금이 오를 거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사회의 불안이 높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네.
중국의 저축률도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들었거든요. 중국의 저축률이 떨어지고 그 무역 흑자 규모가 적어들면은 세계 금융시장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우리는 그 고민까지는 안 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중국의 인구 줄니까 그 인도로 넘어가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고령화는 우리 사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양한 영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시각도 봐야 돼요. 앞으로 5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장 올 문제는 인구적인 측면에서 노동력 부족이 아닐까 싶어요. 신규 진입 인력이 줄어들면서. 앞으로 5년 안에도요? 예. 앞으로 5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 지금 1, 2학년 지방대 미달 사태 예. 그 세대가 훨씬 적은 인력이 노동시장에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업의 인력난이 생길 거 체감을 하게 될 거고요. 특히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이것이 지금 제조업의 위기랑 같이 결합이 되면서 청년들의 이탈을 더 가중시킬 수도 있어요. 파급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노동력 부족과 지방의 문제, 지방 기업의 문제 이게 아마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 단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건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이제 고령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잘못 알치는 것 중에 지방 소멸 문제가 왜 생기냐면 저출산이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기사에도 보면은 저출산의 여파로 그건 아니거든요. 서울의 출산율이 제일 낮지만은 인구는 제일 젊어요. 전라남도는 뭐 세종시표 출산율이 제일 높지만은 노인 인구 비율 고령화 속도가 제일 높고 인구 감소 속도도 제일 빨라요. 제일 빠른 축이에요. 이거는 저출산 문제가 아니에요. 청년이 떠나는 문제거든요. 인구 이동. 근데 인구 이동 유출을 하면은 청년이 떠나면은 그만큼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지역 경제도 유축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 인프라들도 약화돼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인프라 약화돼요. 학교가 폐교된다든지 교육시설. 그러면은 그걸 따라서 또 사람들이 더 떠나갑니다. 그리고 지역 떠나는 사람들이 이게 악순환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악화되면서 사람이 더 떠나고 그러면 특히 중산층이 떠나요. 지역의 중산층들이. 그러면 지역의 빈곤화가 심해져요. 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게 우리나라는 지금 선을 딱 그으면은 강원도부터 충청도 밑으로 사설을 그으면 그 밑에가 거의 다 몇몇 대도시를 빼고 영남권의 대도시 빼고는 인구 소멸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거대한 빈곤과 고령화와 저교육의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 네. 예. 일자리가 있는 울산이 평균 연령도 굉장히 젊고 네. 거기는 소비력도 굉장히 높잖아요. 높았죠. 예. 그런 곳들이 국토에 여러 곳 생겨서 좀 삶의 질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할 텐데. 저는 그래서 저출산 이 인구 지방 소멸 문제 지금 균형 발전 문제에서 좀 대답이 저는 지금은 229개 체제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앞으로는 결국은 청년이 수도권을 가지 않게끔 잡아주는 거점 도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별 거점 도시. 근데 산업적으로도 지금 제조업의 위기라고 했잖아요. 네. 그 지식 산업. 그리고 그런 이제 콘텐츠 산업들이 지역화된 전략으로 몇 개 지역들이 있어줘야지 청년들을 잡을 수 있어요.